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과 앙헬레스로부터 차로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의 수빅 컨트리 클럽으로 공을 치러 갑니다. 한 5년 전인가요? 리노베이션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봤었는데 일본인이 인수한 후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시설은 열악했지만 주변의 정글 같은 경관이 멋진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지겠네요. 수빅 컨트리 클럽에 처음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각 홀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실력도 없는 골퍼지만. 수빅 컨트리 클럽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의 예약 버튼을 누르시고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온라인상으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것 때문에 이 골프장이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캐디의 사진을 보고 직접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캐디의 사진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필도 간단하게 뜹니다. 도착하면 우선 이곳에서 가방을 내리고 방역카드를 작성한 후 비용을 지불합니다. 현재는 그린피에 1인 1카트 비용과 캐디피까지 포함하여 5,000페소를 받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골프백을 카트에 싣고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화장실도 들을 겸해서 클럽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방역 정책으로 인해 샤워시설 이용은 불가했지만 화장실 이용과 식당 이용은 가능합니다. 좋은 경치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한 식당 설계가 멋지네요. 식당의 우측으로 나가면 캐디들이 카트에 가방을 싣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지킨다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비닐로 막아놨습니다. 먼저 연습장으로 이동합니다. 1인 1바구니에 공을 따로 준비한 것도 놀랍고 연습장의 수준도 놀랍네요. 그린과 어프로치 연습장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캐디들의 움직임이 뭔가 수상쩍습니다. 너무 친근하게 구는 느낌?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친구들 치고 일 잘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잔디 연습장이라서 현재 코스의 잔디 상태도 미리 체크할 수도 있고 그린도 현재의 그린 속도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다들 오늘의 즐거운 라운딩을 위해 몸을 풀고 있네요. 저는 한 4년 가까이 골프를 거의 안 쳤었는데 오늘 공이나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샷감이 그리 나쁘지 않네요. 수빅 컨트리 클럽의 거리 표시는 말뚝이나 나무가 아닙니다. 이 구체들이 페어웨이 중앙에 박혀 있는데 파란색 200야드, 흰색 150야드, 빨간색 100야드를 표시합니다. 1번 홀입니다. 395야드로서 첫 홀로서는 조금 긴 파4 홀입니다. 우측 해저드, 좌측 오비라는 점만 빼면 저는 무난한 티샷으로 출발했습니다. 샷. 카트가 페어웨이로 들어가는 것은 좋더군요. 클럽을 공 근처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공이 좀 밀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홀 공략은 정주강보다 살짝 오른쪽이 나아 보입니다. 홀을 마치고 나오면서 살짝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1번 홀 그린이 연습 그린보다 많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파온을 시켰는데 첫 퍼시 형편없이 짧아서 보기를 했네요. 골프장 다니면서 제일 싫은 것이 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린 스피드가 홀마다 다른 골프장. 혹시 여기도 그런 것 아닌가 싶은 불길함이 엄습합니다. 2번 홀은 꽤나 멀리 갑니다. 원래 18홀이 아니었던 곳을 18홀로 만들다 보니 이렇게 짜인 듯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핸디캡 1번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2번 홀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어디로 쳐야 할지 감도 안 서는 홀입니다. 403야드 파4 홀이라는데 실제 그린까지의 직선 거리는 그에 훨씬 못 미칩니다. 돌아가게 설계가 되어서 403야드죠. 2홀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홀인데 중간을 해저드가 가로지르는 데다가 거의 90도 우측 도그렉 홀이라 공략이 쉽지 않습니다. 블루티에서 해저드를 넘기려면 캐리로 200야드 이상을 날려줘야 하는데 너무 강하게 맞아서 250야드까지 비거리가 나면 반대쪽 해저드에 빠집니다. 왼쪽으로 감기면 스스로 만드는 파5 홀이 되고요. 해저드 넘기 전에는 나무 쪽으로 티샷이 가줘야 그린까지 170야드 정도 남습니다. 저는 해저드 바로 앞 나무 쪽으로 아이언 티샷을 했는데 너무 강하게 때리는 바람에 해저드에 빠졌네요. 이 나무 앞에서 그린까지는 190야드입니다. 이 공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린도 속도가 다릅니다. 이거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하는지.
이어지는 3번 홀은 367야드의 파4홀입니다. 그런데 드라이버 치기가 애매하네요. 이 홀도 드라이버 거리 250야드 이상을 치려면 산 쪽으로 붙여 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쳐봤죠. 저는 산 것 같은데 캐디가 바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Patay. 나머지 분들은 서둘러 아이언과 유틸리티로 클럽을 바꿉니다. 굿샷. 아너가 이게 안 좋아요. 실험용 쥐죠. 굿샷. 페어웨이를 달리다 보니 알겠네요. 여긴 드라이버 잡는 홀이 아닙니다. 이 앞 벙커 부근으로 210야드 내에만 쳐놓으시면 그린 공략은 쉽습니다. 오, 심장이 멎는 줄. 저거 들어갔으면 제 지갑이 한 방에 가벼워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도 속도가 좀 다릅니다. 이런 원시적인 울창함은 참 좋네요. 4번 홀 310야드 짧은 파4홀입니다. 내리막이라 장타자들은 원원도 노려보겠지만 페어웨이와 그린이 좁고 벙커가 많아서 쉽지는 않습니다. 포대그린 형태이기도 하고요. 야, Shot. 빵카 쪽이다. 굿샷이라더니 제 공은 벙커에. 5번 홀 518야드 파5 홀입니다. 페어웨이가 좁아서 마음껏 티샷을 날리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내리막 홀이라 따박따박 쳐나가도 3온은 쉽게 할 수 있는 홀입니다. 아, 형님의 공이 저런 곳에. 빨리 카트를 몰고 빠져나갑니다. 제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시면 클럽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요. 왜 사람들은 골프장에서만큼은 웃는 얼굴엔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을 외면할까요? 굿샷. 아깝게 투혼의 실패에 엣지에 걸린 공으로 롱퍼팅 이글을 시도하시네요. 영상을 찍고 있으니 신경 쓰인다고 하시는데 이글을 맞을 수는 없으니 계속 찍겠습니다. 다시 버디 시도. 또 비키라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너무 헤매고 있으니 이렇게라도 버텨야겠네요. 버디도 실패. 그리고 이어지는 2배의 성공. 모두가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분의 멘탈만 빼고. 6번 홀에 가려면 1번 홀을 다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확실히 코스가 좀 꼬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6번 홀 194야드 파3 홀입니다. 핸디캡 7번이라는데 제 느낌에는 핸디캡 3번 안에 넣어야 할 듯 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169야드로 티를 만들어 놨지만 거리도 있거니와 해저드로 에워싸인 반 아일랜드 그린에 좌우엔 벙커까지 도사리고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홀입니다. 모든 어려운 홀들이 그렇듯 경치는 좋습니다. 와, 이거 온 맞나요? 드라이빙 퍼터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7번 홀 478야드의 비교적 짧은 파5 홀입니다. 그런데 처음 티박스에 서면 티샷의 방향과 거리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짝 좌측에 보이는 나무의 우측으로 티샷 방향을 잡으라고 하는데 250야드 이상 티샷을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0점을 왼쪽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저 나무 방향으로 250야드 치시면 해저드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저렇게 막고 있는 데다가 너무 왼쪽으로 감으면 다시 해저드입니다. 파5 홀이니까 저 나무 우측을 향해 200야드 정도만 치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골프는 위험을 줄이고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니까요. 그러나 슬라이스가 나버리면 스스로 만드는 파6 홀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에 슬슬 지쳐가기 시작하더군요. 억지로 파5 홀을 만들려다 보니 이렇게 꼬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티샷이 나무를 넘더라도 너무가 오면 이 해저드로 들어갑니다. 역시 골프는 쉴수록 뒤로 가는 운동이 많네요. 세컨샷을 잘 보내서 핀을 40야드 남기고는 벙커에 빠뜨리고 철퍼덕대다가 더블을 해버렸습니다. 공을 오래 안 쳤더니 어프로치와 퍼팅이 너무 어렵네요. 8번 홀 179야드 파3 홀입니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홀입니다. 맞바람이 심해서 2클럽 정도 더 잡고 쳤는데 Nice. Oh. 한참 후에야 운이 됩니다. 9번 홀 343야드 파4 홀입니다. 이 홀에서 제 생애를 통틀어 가장 멋진 티샷을 했는데 핀을 45야드 남기고는
두 홀에서 어프로치 실수로 철퍽대다가 점수를 잃으니 멘붕이 오네요. 뭐 연습을 안 하니 그렇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기분 전환도 할 겸 점심시간도 돼서 클럽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일본인이 오너라서인지 한국 음식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치킨 앤 폴크 아도보와 함바구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고 커피도 한잔한 후 후반홀로 출발합니다. 10번 홀 382야드 파4 홀입니다. 티박스에서 그린이 보이는 무난한 홀입니다. 아웃코스와 인코스 모두 시작 홀은 평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굿샷. 첫인상을 좋게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우측으로 해저드가 펼쳐지고 나름 조형미를 갖춘 클럽하우스가 보이는 아름다운 홀입니다. 11번 홀 389야드 파4 홀입니다. 해저드를 가로질러 우측으로 꺾어지는 도그렉 홀입니다. 저는 산을 가로질러 치려다가 해저드에 빠졌네요. 여기도 티샷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정면 벙커 방향으로 210야드 전후만 치시고 그린을 공략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벙커 쪽으로 바짝 못 붙여버리면 그린까지 200야드 이상이 남아서 애매해집니다. 게다가 그린까지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숲을 넘기면 100야드 이내가 남겠지만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숲을 넘기려면 정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캐리 220야드 이상 그리고 적정 탄도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도 자체의 언듈레이션이 심하고 속도도 느립니다. 다시 하염없이 달려 12번 홀 420야드 파4홀로 이동합니다. 이 홀도 좀 비정상적인 홀입니다. 420야드로 다소 긴 파4홀 같지만 내리막이 심해서 방향만 맞으면 어프로치 거리는 얼마 안 남습니다. 정타로 맞든 빗 맞든 거의 같은 지점으로 굴러가서 이 장소에 보입니다. 방향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중간이 개미허리입니다. 모두의 공이 옹기종기 모여있네요. 여기서는 130야드 정도 남습니다. 순간적으로 드라이버 290야드를 날리는 장타자의 기분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13번 홀은 530야드 파5 홀입니다. 이 홀도 페어웨이가 좁습니다. 좌측, 우측 모두 해저드입니다. 우측 페어웨이가 약간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순간 세컨의 방향성도 안 나오고 나무가 높아서 넘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 공도 너무 우측으로 가서 레이업을 했는데 죽을 뻔했네요. 해저드가 있습니다. 14번 홀 446야드로 길고 어려운 파4홀입니다. 팁박스에서 드라이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좌측과 전면이 전부 해저드라 250야드 정도 치시면 바로 물에 빠집니다. 좌측으로 감겨도 빠지고요. 우측으로 밀리면 500야드 이상의 파5 홀이 됩니다. 440야드를 220야드씩 나눠서 쳐야 하는 홀이죠. 정면 벙커 쪽으로 친 다음 아일랜드 그린을 200야드대로 공략해야 하니 아마추어인 저로서는 짜증이 좀 나는 홀이죠. 정면의 저 작은 나무와 벙커가 있는 쪽으로 치셔야 직선 구간입니다. 그나마 저리로 쳐야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홀에서 감히 버디를 하시려는 분을 방해하기 위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 원래 이런 인간은 아니었는데 카메라 효과 있네요. 자주 써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15번 홀 154야드 파3 홀입니다. 그나마 시야가 터져서 눈이 시원한 홀이네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홀이니 바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 클럽 더 잡고 워낙 정타로 맞아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짧았습니다. 물에 빠지면 이 드롭존에 와서 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로컬 룰일 뿐이고 동반자 룰이 우선이지만요. 16번 홀 416야드 파4 홀입니다. 다소 길긴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그린도 보이고 드라이버도 휘두를 수 있는 곳을 만나니 반갑기까지 하네요. 뭐 반가우니 힘들어가고 정타가 안 나니 거리는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세컨이 길게 남는 홀인데도 그린 주변이 어렵습니다. 벙커도 많고 언듈레이션도 심하죠. 쉽지 않은 홀입니다. 핸디캡 4답네요. 17번 홀 162야드 파3 홀입니다. 라운드가 끝나가는 쪽에다가는 그래도 나름 상식적인 홀들을 배치해놨네요. 뭔가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버디 시도에도 카메라가 답인 듯합니다. 후배가 유튜브 해보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안쓰러웠는지 이런 방해에도 뭐 크게 폭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8번 홀 368야드 파4홀입니다. 처음 팁박스에 올라서면 방향 잡기도 쉽지 않네요. 게다가 페어 좌측은 오비입니다. 이 홀도 역시 드라이버는 잡기 어렵습니다.
코스가 완만한 좌측 도그렉인데다가 페어웨이가 좁아서 공이 페어웨이에 떨어진 후 어떻게 바운스가 나느냐에 따라 해저드에 빠지기도 하니 좀 답답한 느낌입니다. 카트 도로의 안쪽으로 오비 말뚝이 박혀 있는 경우를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비는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코스에 속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뜻인데 카트는 어떻게 다닐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한 방 매기는 코스네요. 전체적으로 수비 컨트리 클럽에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점부터 살펴본다면 첫째, 캐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친절하기는 하지만 그린 경사도 읽을 줄 모르고 클럽을 두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거리 측정을 하실 수 없거나 그린 브레이크를 읽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어려운 라운딩이 될 듯합니다. 둘째, 그린 속도가 제각각입니다. 물론 제가 프로가 아니라서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라운딩한 분들 모두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린마다 속도가 달라서 적응이 어렵습니다. 셋째, 억지로 만든 홀들이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홀을 우겨 넣다 보니 비상식적인 도그렉 홀들이 생기고 홀 간 이동의 동선이 꼬인 것 같습니다. 클락의 썬밸리도 그런 면에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로 와보니 썬밸리는 그래도 정상적인 골프장 같네요.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골프장은 아닙니다. 제가 느낀 장점을 살펴보자면 첫째, 클럽하우스가 쾌적하고 풍경이 좋습니다. 아침 라운딩 전 식사를 한다면 여행의 기분을 한껏 올려줄 수 있을 듯합니다. 둘째, 연습장이 있어서 미리 몸을 풀고 라운딩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연습장 환경은 거의 최상급입니다. 셋째, 아주 정교한 공략을 요하는 홀들이 많습니다. 집중력 있고 아슬아슬한 게임을 즐기실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상대의 멘탈과 여행 경비를 쪽 뽑아낼 만한 곳으로도 좋습니다. 이상 수비 컨트리 클럽에서 왕창 망가져 일행들의 즐거운 저녁을 책임진 최 선생이었습니다.